이번 시간은 페이지 227페이지 배수 설비부터 하겠습니다. 배수. 자, 이 배수 설비는 자, 우리가 급수나 이런 물을 있죠? 급수에서 물을 사용했습니다. 또는 급탕 뜨거운 물을 가지고 샤워를 했죠? 그럼 그 물을 건물에 모아 두실 거예요? 빨리 버려야 되겠죠? 버리는 설비가 뭐다? 배수 설비 쪽입니다. 자, 그러면 그 트랩의 구조 있죠? 트랩이라는 것은 쉽게 트랩은 세면기 밑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트랩은 그 밑에 봐요. 뒤에 228페이지 그림 있죠? 뭐 사진 하나 보면 쉬운데 세면기 쪽 밑에 보면 있죠? 있는 그게 있죠? 트랩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우리는 세면기 밑에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죠. 가려져 있으면 제일 쉬운 건 변기예요. 변기는 자체가 트랩입니다. 변기에 물 고여 있죠. 그 안에 고인 물이 봉수야. 트랩 안에 고인 물이 봉수야. 그래서 이제 트랩의 그 설치 목적 해놨죠. 그래서 트랩의 설치 목적은 이겁니다. 이건 시험에 2번이나 냈습니다. 트랩의 설치 목적은 2차 시험에도 냈고요. 2번 냈고 우리 시험에도 2번 냈습니다. 자, 그럼 트랩의 설치 목적은 이겁니다. 이 배수관 속에 이런 악취나 이런 유독가스, 벌레 등의 실내 침투 방지 목적입니다. 유독가스, 벌레 등의 실내 침투 방지입니다.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지. 이 목적으로 물을 고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겁니다. 이 트랩이 없었으면 이겁니다. 눕긴 넣었는데 벌레를 봤네. 그럼 정하죠. 냄새가 싹 올라오면 참 아파트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죠? 그리고 배수관 속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비누 가지고 있죠? 씻었잖아. 그럼 때가 흘러내려가죠. 그러면 간대 표면하고 부착되게 해서 약간 부패되죠. 그럼 냄새가 심하죠. 이런 악취나 이런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기에 물이 고여있죠. 변기에 물이 안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향기로운 냄새가 계속 화장실에 나겠죠. 그걸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뭐다? 트랩입니다. 트랩. 그러면 트랩 내부의 고인 물은 뭐다? 봉수고. 그래서 오늘 변기에 가서 봉수를 보세요. 그 고인 물을 뭐라고 한다? 봉수라고 해요. 트랩 내부의 고인 물을 뭐다? 봉수. 트랩 내부의 고인 물을 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229 봉수 해놨죠. 맞죠? 그래서 이제 봉수에 봉수에 트랩 내부의 고인 물이 봉수고 그 구조는 뭐다? 트랩이고. 오케이? 그러면 그 봉수의 설치 원인은 아니고 그건 트랩의 설치 원인데 여기 트랩의 설치 목적이고 그 안에 고인 물이 뭐다? 봉수다 이게 봉수. 보죠. 그 다음에 228페이지 그 트랩의 종류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1번에서 5번까지 있죠. 1번에서 5번까지는 형상입니다. 형상. 어떻게 생겼네 이게? 형상. 형상으로 그 명칭을 부여한 거 모양으로. 그러면 S자처럼 생겼다 해서 뭐다? S트랩. 그래서 여자 몸매에 딸 때 S라인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S자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도 있잖아요. 정면에서 봤는데 S자는 기형이죠. 맞죠? S라인이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닙니까? 그래가 보통 내밀고 뒤밀고 이러잖아요. S라인 유지하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S처럼 생겼다. P. 맞죠? U. 드럼. 드럼은 뭐를 드럼이라고 합니까? 원통으로 된 거 있죠?
그걸 드럼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드럼통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 싱크대 밑에 보면 그거 딱 들어보면 안에 둥그렇죠? 맞죠? 그리고 봉 하나 딱 썼잖아. 그게 드럼 트랩. 그리고 벨은 뭐다? 종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골든벨을 울려라 했죠. 벨, 종. 그래서 전부 다 형상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SPU 드럼벨 이거는 뭐다? 형상. 생긴 형상에 따라서 트랩을 부여해서. 그럼 S트랩 있죠? S트랩은요. 이건 대변기만 기억하면 돼요. 대변기. S대. 몰라, 저는 무조건 이거만 합니다. 저는 강의 시작 이래로 무조건 이거만 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합니다. S대 이거만 하면 돼요. 대변기는 무조건 S트랩이에요. 다른 데는 S트랩을 하면요. 안 좋습니다. 거의 막힐 가능성이 자꾸 높아져요. S트랩. 자, 보통 뭐만 한다? 대변기. 왜 그런가? 대변기는 S트랩을 하는 목적이 잘 돼야 되잖아. 가장 잘 빠진 몸에도 S라인이죠. 가장 배수가 잘 되는 게 S트랩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은 왜 그런가 하면 세면기는 옛날 S트랩 썼다가 안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바닥을 자꾸 뚫고 내려가니까 위층하고 아래층에 분쟁이 생겨요. 그런데 대변기는 S트랩을 안 쓰고 다른 트랩을 써죠. 막힙니다. P나 다른 트랩을 써도 무조건 막힙니다. 그래서 S트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S트랩을 쓰면요. 변기는 자체가 트랩이니까 관계없지만 다른 것은 부착해야 되거든요. 부착하면 여러분 세면기가 옛날은 바닥을 뚫고 내려갔거든요. S트랩을 써가지고. 근데 요새 벽에 부착해 P트랩 써야 벽으로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맞죠? 그래서 지금은 S트랩은 대변기에만 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딱 기억하지? S트랩은 뭐만 기억한다? 대변기 S대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P트랩은 알파벳 P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세면기만 기억하면 돼. P트랩은 세면기. 그래서 S대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코피가 나죠. 피가 나. 그럼 어디 가서 씻습니까? 세면기 가서 씻습니다. 코피 나는데 대변기 씻을 분 없죠? 소변기 씻을래요? 싱크대 가실래요? 이상하게 코피 나면 싱크대 안 가요. 맞죠? 싱크대 혹시 가시는 분 손 들어봐요. 코피 났는데 싱크대 가서 씻는 분. 잘 없죠? 싱크대 가면 독특한 사람입니다. 약간 성향이. 이상한 건 아니고 성격이 약간 똑똑해진다는 거. 그리고 U트랩 있죠. U자처럼 생겼대. U자. 그래서 역할로 해서 가옥 메인 트랩이라 할게요. 가옥 메인이라는 것은 공공하수도 간의 가스가 가옥으로 건물로 침투하는 걸 방지한다. 그래서 가옥 트랩, 메인 트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할. 가옥 트랩, 메인 트랩은 역할상 트랩의 명칭을 부여한 것이고 U 트랩은 생긴 뭐다? 형상이다. 그리고 드럼은 주방 싱크 개수기라고도 하죠. 개수대. 그래서 싱크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 가서 보세요. 둥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슨 트랩? 드럼 트랩이라고 해요. 그리고 벨 트랩은 바닥 배수형이 있죠. 그래서 욕실 바닥 같은데 바닥 배수형, 욕실 바닥 같은데 쓰는 것이 바로 무슨 트랩이다? 벨 트랩입니다. 그래서 저직기는 쉽게 겁니다. 저직기는 트랩 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추가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직기는 트랩 기능에다가 트랩은 트랩이에도 트랩 기능에다 플러스 알파 다른 기능을 더 가지는 거예요. 바로 분리하는 겁니다. 이물질 분리 제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분리 제거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제거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저직기입니다. 저직기는 나중에 많아요. 분리 제거 기능, 어떤 것을 분리 제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명칭이 부여돼요. 그러면 기름이면 그리스, 자, 모래면 샌드, 모발이면 헤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제거 기능에 따라서 어떤 걸 제거해 주냐, 그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다 기름인 김에, 그러니까 동물성 기름들 어떻게 돼요? 삼겹살 팍 구워 먹었어요. 그럼 그 기름이 내려가겠죠? 근데 집에서 구워 먹는 건 괜찮은데, 식당이야, 삼겹살이 진짜 잘 팔린 식당이에요. 그러면 엄청 구워 먹잖아요. 그럼 불판하고 기름이 다 그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배수관을 어떻게? 막아버리잖아요. 맞죠? 돼지나 소 기름 굳으면 어떻게 해요? 허옇게 뻑뻑해지죠? 다 굳어버리는. 그런 거 제거 기능이 뭐다? 그리스. 그래서 유일하게 그리스 저직기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데 헤어 있죠? 모발. 이발소나 미용실은 뭐다? 헤어 조직기, 헤어 트랩 설치하면 돼. 앞에 항상 기억하세요? 분리 제거 기능이 앞에 붙으면 되네. 헤어 맞죠? 모발 제거 기능이 있다. 아, 미용실 가면 이거 하죠. 미용실 가면 머리 감겨주죠. 뭐 보통은 한 번 감겨주고 특별한 데 2번 감겨주고 그죠? 아, 조금 돈 더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손님 유치 잘하려고 머리 샴푸를 싹 간단히 하고 헤어를 해주는 데도 있고 있죠? 잘라주는 데도 있고. 머리 감죠? 그 머리카락이 어떻게? 아침에 머리 감으면 온 가족이 가면 머리카락 많죠? 그만큼 막힐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하는 것이 헤어입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거기 2번에 보시면, 봉수 파괴 원인 있죠? 이거 가지고 앞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에 가서 우리가 다룰게요. 왜냐하면,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사이펀 작용만 간단히 해드릴게. 사이펀 작용. 사이펀 작용이란 것은 사이펀 현상이라고도 하고, 사이펀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사이펀 작용 또는 사이펀 현상이라고 돼. 사이펀 현상. 그래서 사이펀 작용이라는 것은 U자간 형태에서 물이 이 낮은 곳에서 이 높은 곳으로 흐르는 현상입니다. 현상. 이것을 사이펀 작용, 사이펀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이펀 현상, 사이펀 작용이라고 합니다. 사이펀 현상, 사이펀 작용. 그 다음에 통기관 나오죠. 통기관. 자, 통기관은 자, 공기를 공급해 주는 관이 통기관이에요. 통기관. 통기관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 관이 통기관이에요. 그러면 통기관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입니다. 자, 변기에다가 또는 위생기구에다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악취, 유독가스나 악취나 이런 게 들어온 것을 방지했는데 봉수가 파괴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봉수가 파괴되면 들어오겠죠. 슬슬 냄새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있죠. 거기 통기관 설치 목적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랩의 봉수 보호입니다. 봉수는 아까 했죠. 트랩 내부의 고인물을 뭐라 했습니까? 봉수라 했어요. 봉수. 그리고 배수의 흐름원알이나 있죠. 이런 걸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 그냥 1, 2번만 한번 읽어두세요. 이거 별도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앞으로 통기관의 설치 목적이 이렇구나 정도만 언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봐두시고 그다음에 넘겨서요. 거기 보면 그림에 여러 통기관이 나와요.
통기간.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놨죠. 실선으로 끈 게 있고 여러분들 용어로 점선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아? 그러면 이겁니다. 배수관은 이렇게 실선으로 끄도록 되어 있어요. 배수관은 이렇게 실선. 거기 진한 선으로 끄는 게 뭐다? 배수관이다. 이게 배수관. 배수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수직 개통도의 평면도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수 드레인을 배수거든. 그 D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D 표시하기 위해서 드레인을 쓸 수도 있습니다. 드레인이 배수거든요. 그래서 D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기관. 자, 통기관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 영어 보통 점선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편한 영어로 부릅시다. 제도 용어로 부르면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들 용어로 점선 이렇게. 그 보면 표시나죠. 이 실선은 이거고 배수관. 실선으로 끄는 게 이제 배수관입니다. 이 통기관이고, 혹시 영어를 나타내는 벤트의 약자 V를 씁니다. 이렇게 V. 벤트거든요. 통기관이. V를 쓰거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두세요. 쉽게 내면 이거네요. 통기관, 배수관. 둘 중에 하나를 냅니다. 쉽게 내주면. 그래서 나중에 그 통기관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서 보세요. 그 다음에 오수설비 나오죠. 오수설비. 보통 오수는 뭐 다 아시죠? 오수는 뭘 오수라고 합니까? 쉽게 인체를 통해서 있죠? 나온 물이죠. 그걸 이제 세척하는 물 이런 것도 다 오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오수절이 지표 있죠. 수질오염 지표가 나오는데 BOD죠. 이 BOD 가지고 뭐 세 번 기출을 했었습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래서 이 BOD는 종합문제 지문 정도 언급을 보통 합니다. 근데 측정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거는 한 5일 정도 시료를 방치했다 측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얼마만큼의 이 산소가 필요한가 그걸 측정한 것이 BOD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바로 이 BOD 제거율로 갔었습니다. 근데 가장 늦게 나온 거죠. 그러면 BOD 제거율 나오죠. BOD 수치는 수질오염의 지표가 되지만 BOD 제거율은 %거든. %인데 정화조에 들어오는 유입수, 똥물 아닙니까?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유출수가 무엇이다? 방류수가 되겠죠? 이걸 갖다가 뭘로 나눈 거다? 유입수 BOD. 그래서 이 BOD 제거율도 3번 냈어요. 얘만 가지고. 그럼 BOD 수치, BOD 가지고 용어 가지고 3번 냈고요. 근데 용어는 끝났어요, 시험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 이거는 시험을 이미 3번 출제해 땡! 종쳤어. 종합문제 지문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백분율 한 겁니다. 백분율 한 것이 BOD 제거율인데, 그럼 BOD 제거율이 바로 정화조의 성능입니다, 얘가. 정화조의 이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BOD 제거율입니다. BOD 수치는 수질오염 지표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잖아요. BOD 수치는 이거는 수질오염 지표가 맞고, 이거는 수질오염 지표죠. 수질오염 지표에 해당이 되지만 얘는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럼 똥물로 들어와 가지고 있죠. 방류될 때 물이죠. 똥물 기준 잡아야죠. 들어올 때 맞죠?
목욕탕에 가기 전에 더러움을 기준 잡아야죠. 얼마나 깨끗해지냐. 그래서 이걸 BOD 제거율이라고 합니다. BOD 제거율. 그래서 과거에는 BOD를 출제했다가 최근 흐름 BOD 제거율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BOD 제거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하조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BOD 제거율이 높다는 것은. 그럼 이거죠. 유출수, 방류수 BOD가 됩니까? 제로에 가까워야지 저기 100% 가깝게 되죠. 방류수가 맞아? 그럼 깨끗한 물로 방류를 해야지. 자,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약간 있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분류식 하수 갈로를 묻었느냐, 또는 함유식 하수 갈로를 묻었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러면 분류식 하수 갈로를 묻은 지역은요, 신도시들은 다 뽑아가. 건물에서 있죠. 보통 오수를 변기물을 내려줘. 그러면 다 뽑아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 도시들은 어떻게 많이 했는가 하면 정화조를 만들어, 건물에 정화조를 만들어서 오수를 정화시켜서 하수도로 방류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류식 하수관로고요. 아니, 그 분류식이고 함유식이고 말을 잊어야겠다. 말을 잘못했네. 그러면 함유식이 있고요. 함유식 하수관로가 있고요. 이 분류식 하수관로가 있고요. 도시에. 분류식 하수관로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함유식 관로는 오수하고 우수를 함께 흐르도록 한 거야. 이 함께 흐르도록 한 겁니다. 흐르도록 한 거. 이것이 무엇이다? 함유식 하수관로입니다. 그러면 이 오수를 그냥 방류하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이 지역 있죠? 함유식 하수관로가 묻힌 이 지역은요, 여기는 무조건 정화조를 설치해야 돼요. 정화조 설치를 해야 돼요. 정화조 설치해서 오수를 정화해가지고 하수도로 내보내야 돼요. 그 반면에 분류식 하수관로가 묻힌 지역은 따로따로 흐르게 한 거예요. 오수하고 우수를 갖다가. 오수는 오수대로 흐르도록 하고, 우수는 빗물은 빗물대로 흐르도록 한 거야. 따로 흐르도록 한 게 뭐다? 분류식 하수관로예요. 그럼 분류식 하수관로로 묻자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 도시들은 함유식 하수관로였어요. 그럼 그 지역은 정화조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똥차가 옵니다. 그럼 여기는 똥차 와요, 안 와요, 건물에? 안 와요? 내가 저 걸어 오다 보니까 똥차 와 있던데, 폭 하던데. 지역에 따라 틀릴 겁니다. 새로 만들면요, 분류식 하수관을 묻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저 걸어오다 보니까 제가 걸어왔거든, 여기까지. 바꾸고 있어도 바로 접속이 안 돼, 묻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들. 완벽히 다 되고 나서 처리 시설까지 다 설치해야 되니까, 갈로만 묻었다고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오수 처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 장비를 다 갖추고 가동을 합니다. 아이, 무슨 미생에서 똥차가 오면요. 그거는 뭐다? 이거는 함유식 하수관로고, 분류식 하수. 도시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신도시들은 분류식 하수관로로 보면 돼. 자, 그리고 COD 나오죠?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떤 경우에 많이 쓰는가 하면, 자, 무기물질, 유기물은 미생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무기물질, 금속을 갖다가 미생물이 분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공장 폐수 같은데, 공장 폐수와 같은데 무기물질이 함유되면 BOD로 있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를 못합니다. 그럴 경우 보통 COD로 측정합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러면 보통 화학적으로 분해하는데 얼마만큼 산소가 소모됐냐, 그것을 구하는 화학적 산소량 COD 간단히 알아두시고,
공장 폐수하면 뭘 기억한다? COD.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정화조는 COD를 측정해야 돼요, BOD를 측정해야 돼. 나는 금속 무기물질 똥을 사십니까? 나는 막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굴이나 철, 아이언 막 이런 코발트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BOD 수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DO 나오죠. 용존산소, 물 속에 녹아있는 뭐다? 산소의 양을 DO죠. 용존산소라고 하죠. 이것도 기출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16회 때 기출이 되었습니다. 16회 때. 그래서 그리고 SS가 뭐다? 부유물질. 쉽게 이겁니다. 보통 오수의 흐린 정도를 나타내 탁도 나오죠. 흐린 정도를 탁도랗게. 흐린 정도를 탁도랗게 합니다. 흐린 정도. 그래서 오수의 탁도를 나타내는 게 뭐다? SS, 부유물질이 많으면 흐리잖아요. 탁도를 나타내는 것을 SS. 얘는 14회 때 기출이 되었습니다. 14회 때. 그리고 그 정화조의 원리에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더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화조 나오죠. 부여산소방, 부폐조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여가, 산화, 소독조소는 있죠. 이거 기출되었습니다. 얘도.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233페이지 열흥공급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흥공급설비. 열흥공급설비에서 먼저 급탕설비 나오죠. 급탕. 자, 급탕설비는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는 설비들이 뭐다? 급탕설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탕자가 들어가면 뜨거운 게 많죠? 맞죠? 여러분들 탕자 들어가는 음식이 대부분 뜨거운 게 많죠? 맞죠? 설렁탕 맞죠? 하여튼 뭐 있다? 보신탕 뭐 등등 뭐 하나요? 등등.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급탕설비는 개별식 나오죠. 자, 개별식이라는 것은 이게 개별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건물에 내가 물 대어서 물 쓰는 게 뭐다? 개별식이죠. 중앙식은 이런 게 중앙식이죠. 중앙식 개념은 중앙공급식은 여러분들 이런 데 보시면 중앙난방하면 보통 중앙식을 많이 쓰잖아. 한 장소에서 급탕장치에서 배관으로 건물의 각 동에 다 공급해 주죠. 이런 것은 뭐다? 중앙식이고. 개별식에서 그 먼저 일부 순간탕비기 나오죠. 순간. 자, 이 순간 온수기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순간 온수기란 말 많이 쓰죠. 순간 온수기. 그래서 이 보통 개별식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순간 온수기. 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거 먼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발소 가 보시면 이발소나 미용실 가 보시면 이겁니다. 머리를 어떻게 됩니까? 감겨주는 물 있죠. 근데 그때 머리를 감겨줄 때 바로 물을 여러분들 머리에 뿌리지 않잖아요. 물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물을 틀게 되면 그때 가스가 공급돼서 물을 데우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뭐다? 찬물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순간 온수기. 순간 온수기 또는 뭐 즉시 탕비기라고 하는 거예요. 배관 일부를 직접 데워서 물을 끓이는 방식이 순간 온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을 사용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가스가 공급돼서 데우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안 쓰면 가스가 차단돼서 물을 데운다 안 데운다? 안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온수기는 60에서 70도씨밖에 안 되는 거야. 70도씨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순간 온수기입니다. 그러면 끓는 전까지 물을 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뺐으니까. 저거 알죠? 내가 저축을 열심히 돈 벌어 저축을 하는데 누가 쓰는 사람이 있으면 안 차죠.
이것도 그런 거예요. 물을 써야지만 데워지는 거예요. 내가 안 쓰면 안 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나온다? 찬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다 데워야 되잖아. 찬물 다 빼야 되잖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간 사람 바로 뜨거운 물 나오잖아.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식 난방하면 순간온수기. 그럼 난방하고 두 개 겸한 거죠.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는 60에서 70도씨 온수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처음에는 뭐가 나온다? 찬물이 나와요. 얘는 처음에는 찬물이 나오죠. 찬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순간 온수기 적시 탕비기입니다. 자, 저탕형 탕비기는 저탕형 탕비기. 저탕조 역할까지 같이 탕비기 물을 데우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탕비기 역할까지 동일하겠다. 그럼 저탕조 역할까지 했다는 거야. 얘는 저탕조 역할하고 탕비기 역할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물을 데우는 역할도 하고, 원래 저탕조가 탕을 저장하는 탱크다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온수를 마다 저장하는 탱크예요. 수죠. 이 역할까지 같이 했다. 저탕조까지.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편의점에 라면 컵라면 드시러 가면 물을 데우는 기계 있죠. 항상 뜨거운 물 데우고 있어야 돼요? 안 데우고 있어야 돼요? 언제 컵라면 먹으러 올 줄 알아? 맞아요? 그러나 하는 사람도 안 올 수도 있고 여러 사람 올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항상 물을 데우고 있어야 되죠. 그게 저탕형 탕비기예요. 그러면 일정한, 원래 저탕형 탕비기는 이런 여관이나 기숙사 같은 데 있죠. 한꺼번에 일시에 같은 시간대에 많이 물을 쓰는데 보통 쓰는. 그래서 온수를 일정한 온도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데우고 가열하고. 그래서 저탕형 탕비기라 칭하는 것은 탕비기 물을 데우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뭐다? 저탕조 역할 동시에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그 물 데우는 기기가 커졌다 보시면 돼요. 큰 거. 여러분들 지금 온수기 있죠?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돼가지고 데우는 거죠? 그게 엄청 커졌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자동이잖아. 맞아요? 자동 온도 조절기 위해서 온도 떨어지면 탁 데우고 불 들어왔다가 일정 온도가 데워지면 탁 꺼지죠. 편의점에서 계속 데워야 되겠어요. 일정 온도 도달되면 있죠? 수도했다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정수기의 온수로 컵라면을 드신 맛이 없어요. 편의점에서 마시면 더 맛있죠. 온도 차이잖아, 온도 차이. 정수기 온도가 높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입 다 뛰게요. 화상이고 난리나. 그래서 정수기 온도는 낮게 설정이 돼 있거든. 그래서 컵라면 드시면 별로 맛이 없어. 이상하게 편의점 가서 드시면 맛있죠? 그리고 또 어디 가가지고 물거리가 드시면 맛있죠? 그 이유가 그겁니다. 온도가 낮아, 정수기 온도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기수 혼합식 있죠? 기수 혼합식 있는데, 기수 혼합식. 기수 혼합식 탕비기. 이 세 가지가 개별식이거든. 그러면 전기하고 물하고 혼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 속에다가 고압 전기를 불어넣어서 데우는 거예요. 고압 전기. 그래서 기수 혼합식 탕비기네. 전기를 물 속에 불어넣어서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하고 물을 혼합시켜서 물을 데우는 방식이라 해서 뭐다? 기수 혼합식 탕비기라 해. 탕비기. 기수 혼합식 탕비기는 저것만 딱 알아두면 돼요. 열효율이 그 100% 해놨죠. 열효율이 몇 프로다? 100%예요. 열효율이. 그럼 열효율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전기를 사용하면 소음이 커질 수밖에 없죠. 소음을 제거하는 장치가 스팀 사일런스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중앙식이 나오는 거예요. 중앙식이라는 것은요, 중앙식은, 자, 이거죠. 급탕장치를 한 곳에 설치해서 그 각 건물마다 배관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방식이 중앙식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직접 가열식, 간접 가열식 두 가지 해놨죠. 그러면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은 물을 가열하는 위치가 어디냐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34페이지 보면 그림 보세요. 직접 가열식 밑에 보일러 어떻게 해놨어요? 보일러 색칠 해놨죠? 해놨죠? 거다가 써놓으세요. 가열 위치가 보일러라는 거예요. 직접 가열식은 가열 위치가 보일러라는 거예요. 보일러.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했다 해서 직접 가열식이라 해요. 그림에다 딱 써놓으세요. 그러면 직접 가열식이니까 그럼 보일러에서 물을 가열했어요. 그럼 물을 끓이면 뭐가 생겨? 물때가 스케일이 생기거든. 그럼 보일러에 뭐가 생긴다? 스케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스케일은 뭐라 해요? 물때라 했어요. 스케일이 발생이 됩니다. 스케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전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보일러마다 가열이 되고 보일러 수명이 길겠어요, 짧겠어요? 짧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스케일이 발생이 되니까 보일러 수명이 짧아요. 짧은 게 특징이 직접 가열식은. 그래서 옛날에 보도록 합니다. 연탄 보일러가 직접 가열입니까? 간접 가열입니까? 직접 그 연탄이 지금 옆에 가열이자 보일러. 요를 연탄을 안에 넣어가 직접 가열했죠? 그 수명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싼 거는 해마다 갈아줘야 돼요. 조금 좋은 거 쓰면 2년 써요. 그래서 매년 갈아주는 게 나아. 싼 거 사가지고. 그래서 저 겨울에 저 연탄 보일러 있죠? 할 때 저 촌에 있을 때 해마다 우리 촌에 가서 갈아줬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 이거 사다 우리가 갈면 되니까. 아, 이건 연탄 보일러 아니고요. 그러면 간접 가열식 있죠? 간접 가열식은 거기 보시면 있죠? 235페이지. 자, 가열 위치가 보일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저탕 탱크 나오죠? 저탕조다, 이게. 저탕 탱크가 줄이면 조입니다. 줄여서 저탕조. 저탕 탱크가 저탕조예요. 저탕조가 가열 위치라는 거예요. 물의 가열 위치야. 간접 가열식은 명심하세요. 어디가 가열 위치다? 저탕조예요. 보일러에서 직접 가열하는 게 아니란 건데, 그래서 보일러가 전기 보일러예요. 그래서 옆에 그림 조금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좀 크게. 옆에 보일러하고 저탕조의 관계를. 그러면 전기 보일러 써놨죠, 우측에. 그림 보세요. 전기 보일러 해놨죠. 그 235페이지 있죠. 그림이 두 개 있잖아. 좌측 그림, 우측 그림. 우측 그림이 전기 보일러 있죠. 여기서 수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저탕조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탕조에 거기 가열 코일 해놨죠. 가열 코일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항동관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열 코일 내부에다가 코일을 설치, 이 내부에다가 수전기를 전기를 보내서 주변 물을 데우는 거예요. 간 내부에다가. 또는 전기를 보내되고 보일러가 저거 해가지고 이제 고온수를 보내도 돼요. 뜨거운 물을. 그걸 보내서 주변, 그럼 저탕조 내에다 가열 코일을 이렇게 설치해 놨죠. 코일 내부에다
수증기를 보내서 주변 물을 데우는 방식이야. 그래서 물에 가열하는 위치가 보일러가 아닌 어디다? 저탕조에서 물을 가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일러는 열매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가열시? 간접 가열시. 그럼 이거는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탕조에다 써놓으면 돼. 저탕 탱크, 저탕조에다가. 저탕 탱크, 저탕조에다. 여기가 가열 위치다 했겠죠? 가열 위치입니다. 그러면 가열이 그럼 스케일이 여기 발생하는 거에는 저탕조의 스케일이 발생이 되는 거에는 보일러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물때가 어디에 생긴다? 저탕조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럼 간접가열식 보일러에는 그 수명이 길 거다 짧을 거다? 수명이 길겠죠. 왜? 보일러가 압력을 받는 게 아니라 저탕조가 압력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럼 자축 그림 봅니다. 234페이지. 234페이지 그 위에 색칠하는 거지. 직접가열식에 그 위에 색칠해놓은 거 있죠. 얘가 팽창 탱크, 중력 탱크예요. 위에 색칠해 놓은 거 있죠. 물 탱크, 팽창 탱크, 이걸 보통 중력 탱크라고 해요. 이 물 탱크의 압력이 급수관을 타고 보일러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보일러가 압력을 받는 방식이 바로 직접 가열식입니다. 근데 간접 가열식은 보세요. 우측 그림 봅니다. 235페이지 그림은 위에 중력 탱크, 팽창 탱크에 물을 급수관 타고 내려오죠. 어디에 공급됩니까? 저탕 탱크, 저탕조에 공급되는 거야. 물이. 그 우측 배관 쑥 타고 내려오죠. 저탕조에 공급되는 거. 압력을 저탕조가 받는 거야. 그러면 저탕조를 압력 용기로 만들면 되거든. 보일러는 옆에서 공급해주는 역할만 하니까. 그렇게 대규모 건물은 무엇을 쓸 수밖에 없습니까? 간접을 쓰는 게. 일단 그림을 봐도 걔가 크죠. 대규모 건물은 간접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서모스tat 있죠? 이게 자동 온도 조절기입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가 서모스ta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가다 자동으로 불 들어왔다 탁탁 데웠다 하는 게 있죠? 그게 서모스tat입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 그러면 여러분들 온수기 이런 거 물탱크 스테인리스로 된 거 파는 데 있죠? 당연히. 그럼 그 온도 자동으로 탁탁 되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집에서도 물 데우는 거 있죠? 일정 온도 때문에 탁 자동으로 꺼지잖아, 맞죠? 자, 그리고 급탕배관 단간식은 공급관만 있는 것을 단간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관? 공급관. 공급관만 있는 것은 단간식입니다. 단간식. 그러면 단간식이라는 것은 공급관만 설계한 거예요. 공급관만. 그러면 공급관이 바로 뭐다? 급탕관이죠. 여기에서는. 급탕관만 있는 것이 단간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자 봅니다. 배관 길이가 너무 길면 공급관에서 물 사용 안 하면 배관 내에 물이 식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침에 가장 먼저 있는 사람이 물을 빼면 배관 내에 물을 다 빼야지 뜨거운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배관 길이가 짧을 때 할 거다, 길 때 할 때다? 짧을 때 할 수밖에 없겠죠. 15m 이하 짧을 때 하는 거야. 그럼 소규모 건물, 대규모 건물, 소규모. 간단한 거죠. 그럼 얘는 처음에는 뭐 나온다 무조건? 찬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간식, 순환식, 이간식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복간식 또는 순환식. 이 두 가지를 씁니다. 그럼 얘는 공급관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공급관인 급탕관도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순환관이 설치되는 거예요. 그럼 순환관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말로 자 반탕관이라 쓸 수도 있고 뭐 복기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리턴 파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턴 파이프 안 쓰고 리턴관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수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름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순환식, 복간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단간식에 비해서 얘가 비용은 많이 들겠죠. 그럼 순한식은 이거라고 보면 돼요. 단간식은 일반 소시지 뭐죠? 초밥집에 가서 내가 초밥을 시켜서 드시는 건 단간식이고, 복간식 순한식은 해전 초밥집이라 생각하면 돼. 계속 돌리고 있죠. 내가 빼먹으면 돼. 맞죠? 그러면 복간식을 쓰면 뭐다? 항상 조금만 물만 빼면 어떻게? 뜨거운 물을 온수를 사용할 수 있죠? 그것이 복간식 순한식입니다. 그러면 배관 길이가 길 때 쓴다, 짧을 때 쓴다? 길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리버스 리턴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난방설비가 나오는데, 난방. 자, 난방설비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